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카테고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바둑 포석, 거의 비슷했던 내용을 제가 옛날에 수학동화라는 잡지에 2010년 3월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참 바둑을 좋아합니다. 일단 바둑판은 가로 세로가 19줄이잖아요. 그래서 19 곱하기 19 하면 361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 1000원 점을 빼면 360집이죠. 일단 360 숫자가 나오는 거는 다 천문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바퀴 뺑 돌면 360도 회전했다고 하잖아요. 그 360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게 옛날에는 뭐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게 360일이니까 그게 한 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해인 거죠. 바둑은 일단 어쨌든 하늘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의 음양오행 이체 딱 맞죠. 검은 돌이 음이면 흰 돌이 양인 거죠. 그 음과 양의 두 힘이 포스가 부딪히는 이제 그런 게임이죠. 저는 바둑을 동양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동양에 장기가 있으면 서양에는 체스가 있어요. 근데 동양의 바둑에 해당되는 게임이 서양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 가장 품격 높은 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선노름 아닙니까? 신선들이 뭐합니까? 바둑 두는 게 일과예요. 그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른다. 그 정도 재미도 있고 꽤 이치가 깊다 이거죠. 그 중국 삼왕오제 시대, 그때 여러분 요순시대 하는 요왕 순왕이 있어요. 근데 요왕이 자기 아들 단주가 미워서 단주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야 너는 이건 하고 놀아 하고 바둑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바둑을 너무 모독하는 것 같아. 그 바둑이라는 게 요왕이 야 너 이건 하고 놀아 하고 이렇게 아들한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스포츠 종목까지 지금 돼 있는데 옛날에 제가 테오 보키라는 그 소설을 쓰면서 보키가 바둑을 만든 거로 묘사했습니다. 아니 테오 보키 정도 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야 좀 바둑이 체면이 살지. 그것도 그 아버지가 그냥 아들 너 이거나 하고 놀아 하고 만들어줬다는 부분이 난 상당히 그 바둑을 좀 폄훼시키는 표현 같습니다. 저는 이 심오한 바둑의 원리를 수치적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장을 형성하는 그 전화에 한번 바둑돌을 비유해 봤습니다. 옛날 한참 잘 둘 때는 뭐 아마추어 한 3단, 4단 됐는데요. 저 같은 하수가 보기에도 바둑돌이 이렇게 하나 놓이잖아요. 이렇게 놓이면은 이렇게 주위에 뭔가 힘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돌이 하나 놓이면 그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뭔가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장이라고 하죠. 필드. 장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위 그림에서 전기, 플러스 전기가 전기장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미친다. 그런 느낌을 전 늘 받아왔어요. 저 같은 하수도 그런 걸 느끼는데 정말 뭐 구단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 요거를 한번 바둑돌을 전기장하고 한번 같이 생각하면 어떠냐.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주변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을 미치는 전하와 바둑돌을 동일시하면 어떠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바둑돌이 여기 놓여 있어요. 가운데 바둑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힘의 세기가 1, 4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 힘의 세기가. 그러니까 왜 4분의 1, 9분의 1이냐? 제곱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물리학에서 가장 흔한 힘입니다. 중력이나 전자기력이나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분의 1은 2의 제곱분의 1, 9분의 1은 3의 제곱분의 1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바둑돌이나 놓이면 일단 힘이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제가 4가지 가정을 했는데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바둑돌은 주변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미친다. 그렇게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럼 이 5분의 1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2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죠. 2제곱하고 1제곱 더한 거 루트 씌우면 루트 5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곱하면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힘의 세기가 눈에 보이질 않아요. 몇 분의 1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전부 40을 곱해버렸습니다. 전부 40을 곱하니까 이제 조금 더 눈에 익죠. 돌이 하나 가운데 있으면 주위가 40이 제일 강해요. 40을 다 곱해버렸으니까 1이 4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20에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가 정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40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둑돌이 하나 놓으면 이렇게 힘이 감소한다. 요걸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바둑돌이 미치는 힘은 숫자의 합으로 구한다.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좀 전에 돌 하나가 이렇게 주위에 40, 10 뭐 이렇게 힘을 미친다고 하면은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합하자는 거죠. 이게 원래 전자기하에서는 그냥 합하면 안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바둑은 원리가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여튼 이 필드가 형성되는 게 맞는가 확인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돌에 의해서 얘가 40이라는 힘이 생겼고 옆에 돌에 의해서 20이 생겼으니까 그냥 합해서 60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두 가지 붙은 돌은 주위에 이런 필드를 형성하죠. 하나 있을 때보다 숫자들이 커졌죠. 여기 보면 60이고 그러니까 더 강하죠. 같은 두 돌을 놓더라도 이 붙여놓으면은 효과가 적어요. 아무래도 좀 약간 떨어져야 이놈도 나름대로 형성하고 이놈도 나름대로 형성하고 해서 이 전체 숫자의 합이 더 커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둘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건 또 그 두 돌이 힘을 합치는 결과가 별로 없어요. 보시면은 두 칸 떨어져 있죠. 두 칸 떨어져 있고 오른쪽은 네 칸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확연하게 숫자들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붙은 것도 그렇고 너무 떨어진 것도 그렇고 적당한 값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요걸 바둑에서 요걸 포도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이 놓이는 걸 포도송이라고 하고 이렇게 놓이는 걸 빈삼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악수예요. 대표적으로 두면 안 되는 수입니다. 근데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다닥다닥 붙으면 이 돌이 형성하는 그 숫자의 합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악수라는 것도 자연히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흙과 백은 힘을 서로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편의상 흙이 플러스의 필드를 형성하면 백은 놓여서 마이너스의 필드를 형성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흙이 놓여서 어떤 필드를 형성했을 때 백은 최대한 그 필드의 값들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놓는 것이 맞는 자리라 이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돌이 이렇게 모일 경우 이 흙돌의 바로 오른쪽은 플러스 30이지만 백돌은 마이너스 30이에요. 이 흙돌의 뒤쪽은 37.5지만 백돌의 뒤쪽은 마이너스 37.5예요. 대칭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백은 이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흙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걸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을 소멸시킨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돌이 죽는 것도 사석이 되는 것도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흙돌 4개로 갇히면은 백이 전혀 자기 자기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죠. 예. 이런 가정을 합니다. 가정. 서로 소멸시킨다. 그 다음에 바둑판의 가장자리는 힘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려면 우리가 귀퉁이부터 놓거든요. 그 왜 귀퉁이에 놔야 되느냐?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이쪽이 바둑판 가장자리가 이 사각형이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둑돌이 여기 놓여 있을 때 이 거울 허상이 거울 이미지가 여기도 하나 거울에 상이 맺히고 요 뒤에도 거울 상이 맺히고 여기도 하나 맺히고 여기도 하나 맺히겠죠. 구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여기가 지금 바둑돌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바둑돌의 위치인데 바둑돌의 힘이 이렇게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바둑돌이 거울에 비치는 돌이 마치 여기 있는 허상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허상도 역시 이렇게 힘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 바둑돌이 놓이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의 세기에다가 이 허상의 힘, 저 뒤에서 즉 쉽게 말해서 거울에 반사된
반사된 힘을 더 보태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빨간색 요 커브처럼 그러니까 귀퉁이가 더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바둑돌이 놓이면 이쪽은 그냥 힘이 감소하고 이쪽은 감소하다가 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두르는 놈 그것까지 보태져 가지고 이쪽 귀는 아무래도 더 힘이 더 세다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매기고서 제가 바둑돌을 여기다 놓고 숫자들을 쭉 매겨봤더니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바둑돌이 여기 있는데 이 바둑돌의 이쪽 바깥으로는 23.2지요. 근데 이쪽은 28.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의 효과가 이제 확실히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놓인 돌의 왼쪽이 여기가 돌이 놓인 요 왼쪽이 44.1인데 이쪽은 46.9입니다. 이 벽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벽면이 그 힘을 반사해서 더 그쪽이 강해져야 실제 바둑에 가깝게 됩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보면 두 점이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있는데 위에 거는 이 벽에서부터 너무 멀어요. 바둑판 끄트머리부터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실제 바둑에서도 이 안에 백이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은 거의 헛집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바둑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세 번째 줄에 요 간격 이렇게 두 개 놔라. 그럼 튼튼하고 여기 함부로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가위표고 요거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것을 수당화하는 것이 벽의 반사 효과예요. 가능한 한 실제 바둑하고 제가 최대한 지금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대체로 바둑의 첫 수를 여기에 둬요. 이걸 화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점 찍힌 데다 대체로 둡니다. 그 왜 여기다 둘까요? 이 가운데다 안 두고 오목처럼 뭐 아예 가운데다 놓거나. 왜냐하면 이 정도에 놔야 집이 잘 생겨요. 여기서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 튼튼하긴 한데 집이 너무 작고 여기서 이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 집은 큰데 허술해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가 요 화점이 그 바둑의 시작점입니다. 많이 어긋나 봐요. 여기서 한 칸 어긋나요. 두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한 칸 정도 어긋나지 뭐 터무니없이 가운데 두고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정당화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둑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인데 이게 절대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바둑을 돌이 이렇게 힘을 미치는 전기처럼 생각해도 바둑 포석이 설명이 될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재미삼아 해본 거지 이걸로 뭐 돈 벌거나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뭐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한 네 가지 가정의 바탕을 둔 바둑 포석, 전자기학적 그 포석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식화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만 보세요. 자 일단 좌표를 이렇게 매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죠.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X는 1. X는 1이 끄트머리 하나. 그다음 X는 19. 요것이 끄트머리. 그다음 Y는 1. 요것이 끄트머리. Y는 19가 끄트머리예요. 그 바둑판의 좌표를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둑판에 돌이 여기 놓이면 요 네 군데 허상이 있다고 그랬죠. 거울에 비친. 요 허상이 미치는 힘까지 다 포함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야 그 바둑돌이 미치는 힘을 우리가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한 중학교 3학년 수학 정도 되겠네요. 예, 보시면 바둑돌 하나가 MN에 놓여 있다고 하자. 여기서 물론 MN은 1에서 19까지 자연수다. 그러면 MN을 제외한 모든 점 X, Y에 미치는 힘의 크기, 그걸 F0라고 하자 이거죠. F0, XY의 함수죠. 그걸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내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40은 제가 아까 임의로 40을 곱해야 숫자가 보기 좋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각 점에 대해서 전부 다 그 360개 점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돌이 놓여 있는 곳은 계산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분모가 0인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가정 4에 따른 허상 4개 힘을 계산해서 더해야 한다.
허상의 위치는 직선 x는 1, x는 19, y는 1, y는 19의 대칭인 곳에 있다. 즉 mn의 돌이 놓이면 허상 4개의 좌표는 2-m의 n, 38 빼기 m의 n, m 2-n, m 38 빼기 n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x = 1의 대칭인 허상이 미치는 힘, 그걸 fx는 1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칭이 되는 거 선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허상도 f는 19, 요거 그 다음에 요거 y는 1, y는 19 허상도 다 합해집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거, 대문자 fxy가 뭐냐면은 원래 처음 자기 그 필드, 그 다음에 허상들 4개의 필드 값을 다 더한 겁니다. 예, 어렵죠? 예, 그냥 수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만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이 흙을 잡고 컴퓨터가 100을 두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보자. 먼저 사람이 흙을 잡고 우상기 화점, 즉 좌표 16, 16에 뒀다고 하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점 16, 16을 제외한 나머지 360점에 대해서 m = 16, y = 16인 경우에 f1,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수인 거죠. 첫 번째 수 그 다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백돌이 미친 힘을 구하기 위해 f 함수들에게 전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돌이 1, 1에 놓인다고 가정하고 2점을 제외한 359점에 대해서 m1, y1인 경우를 다시 또 쭉 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359점에 남은 거에 대해서 요 힘들을 계산하고 모두 더한 값을 s라고 한다. 그럼 이 경우에 s는 양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점 1, 1은 바둑판 모서리에 위치해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1, 1은 1 한번 놔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이 흙이 더 우세할 거예요. 틀림없이 100을 1, 1에 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백돌이 차례로 여기저기 다 모든 점에 놓였을 때 S 값을 구해보는 거죠. 하여튼 가장 적은 경우가 백돌의 위치 mn이 컴퓨터가 착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내 그거예요. 백돌이 놓이면 마이너스 값을 전부 더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값이 저 흙값보다 가장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그러면 그 중에 사람이 하나 골라서 두면 그 컴퓨터는 그 중에 하나 이제 고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아까 화점에 놨었죠. 근데 여기 좌하기 화점 44에 백도를 이제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다시 흙처리가 됐어요. 이번 또 사람이 또 16-4에 놨어요. 그럼 또 계속 이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가정 2를 버려야 합니다. 아까는 그냥 숫자를 40에다 20도에서 60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벡터 합이라는 걸 써야 돼요. 전자기장처럼.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바둑돌이 힘의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지 세제곱의 반비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돌려보기 전에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울의 반사율도 문제예요. 100% 다 반사할 거냐 아니면 아무래도 반사하면 좀 효율이 떨어질 거냐. 그래서 일단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우리 바둑에서 흔히 쓰는 일입, 삼전, 뭐 공제, 그 다음에 정석들을 이게 잘 구현하는지 맞춰보고 그 요소들을 조정하면 적어도 포석 단계는 전자기학 가지고 바둑의 포석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바둑은 적어도 포석 단계에서 초반에는 돌 하나하나가 힘을 간직한 그런 게임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냥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원리만 만들었지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해보고 할 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씨뿔뿔이나 이런 거 잘 아는 저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둑 전공을 하면서 석사 논문 쓸 게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옛날에 말하는 두 루프 같은 거죠.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연산해서 이게 충분히 석사 논문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과 바둑의 뭐 유사성 연구라든가 해서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허락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전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바둑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과학의 원리로 포석이 설명이 되나 안 되나만 설명하는 거고 저는 이걸로 뭐 돈 벌 생각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바둑의 원리를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봤는데 저도 확답은 아직 못해요. 제가 프로그램을 안 짜봤으니까. 근데 혹시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 어느 분이든 연락을 주시면 제 허락 안 받고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둑의 위대함을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라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